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30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시장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반등도 유의미한 반등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죠. 종목들이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둔 오늘이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요. 우리 시장은 이 영향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수급이 약하니까 좀 밀렸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정상적인 거래 일수였다면 종목들의 상승이 좀 더 편안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라서 지금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시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빠른 점이 부담이다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이 윗꼬리 형성하면서 급격하게 밀리거나 아니면 받쳐주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있어도 상승했다가 밀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K 컨텐츠 관련주들을 보면요, 이런 강력한 이슈가 동반되면서 강세 흐름 보였는데 결국에는 또 오후장에 많이 좀 밀렸어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많이 좀 밀렸는데 좀 연휴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본격적인 강세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오전부터 메타, MS, 그리고 내일 모레 애플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런 미국 빅테크 실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금요일날 반영이 되겠죠. 근데 하필이면 금요일 이후에 또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 관련주들이, 메타 관련주는 이제 뭐 4x4는 메타 관련주가 이제 아니죠. 근데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뭐 이전에 원익홀딩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관련돼서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실적 체크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GDP 1분기 GDP 예비치가 나오는데 미국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GDP가 문제죠. 1분기 GDP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 신호가 잡혔는데 지금 미국과 관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뭐 나온 얘기를 보면은 25% 관세를 매기면 대미 수출이 27조 5천억 원 감소를 하게 되고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해도 GDP의 8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산적한 문제는 이 관세 문제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줘야 돼요. 자, 미국 4월이 아니고 4월 ADP 취업자 변동. 일단 고용지표도 다음 주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CPI가 아니고 FOMC가 진행이 되죠. 5월 7일에 이제 진행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5월 8일에 이 금리 발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CPI가 그 뒤에 발표가 돼요. 5월 13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취업자 그리고 GDP 요 변동 사항에 따라서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연준이 이 연준 푸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요 4월 ADP 취업자 변동수가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지금 관심 섹터로 제가 계속해서 AI 써놓고 있잖아요. 왜냐면 AI가 지금 정책까지 번졌잖아요. AI가 이젠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K 컨텐츠까지 정책이에요. 좀 재밌는 거는 이번 대선에서의 정책주들이 전부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주들이랑 주도했던 섹터들이랑 다 연관성 있게 엮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대선 때 인맥주가 당연히 날아다녀야 되겠죠. 아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인맥주가 어쨌든 날아다니는데
인맥주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정책주들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바뀐 게 없잖아요. 그 나물의 그 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 대선과 지금 인물적으로 봤을 때 바뀐 게 거의 없죠.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고 그 주변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또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맥주 이전엔 정말 파평윤씨 관련주들도 다 올랐잖아요. 이전 대선 때 파평윤씨가 임원이나 사회이사로만 재직을 해도 폭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슈퍼스타가 없다라는 거죠. 선거 쪽에서 지금은 뭐 압도적인 원톱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인맥주가 사실 좀 힘을 못 써요. 못 써서 정책주들로 오히려 관심을 더 받고 있는데, 근데 이런 흐름을 보였던 요즘에 또 허를 찌릅니다. 바로 오늘 장 막판에 상지건설 상한가, 오리엔트 전공 급등, 오리엔트 바이오 급등, 동식건설 급등, 인맥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장에서 그래도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써드린 요거 이외에도 이제 환경정책이나 에너지정책 관련 정책주들 있죠. 우리는 정책주들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바이오스마트 이거는 어제까지고 오늘은 메가터치 하루에 한 종목씩 지금 이번 주에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정말 그만큼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 절반 수익 실현한 다음에 5장이 밀리면서 오히려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 관련주는 메가터치는 애경케미칼과 함께 봐야 돼요. 근데 애경케미칼은 지금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단기 급등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거 2023년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이미 알고는 있는데 사실 단기 급등이 너무 좀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애경케미칼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뉴스를 아까 찾아놨는데요. 음극재용 하드카본으로 ESS 시장을 공략한다. 요 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뉴스 하나 살펴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종합적인 내용이구나. 애경케미칼에 대한 거 한번 보면은 요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미래화학시장 동조준이다. 이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나트륨 배터리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메가터치 여기 나오죠? 나인테크도 나오고 나인테크도 오늘 공략 대상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나인테크보다는 전 메가터치 쪽으로 봤고 나인테크는 월요일에 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인테크도 지금 시간외에서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나트륨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각광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봅시다. 음극재용 카본으로 ESS 시장 공략,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전장대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내 최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초라는 게 2차전지 음극재용 하드 카본을 개발을 했고요.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리튬보다 구하기 쉬운 나트륨을 주 원료로 쓰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배터리 크기가 다소 커지는 이 한계점이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ESS 보급은 친환경 관련과도 연관이 있어요. 모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는요, ESS가 대용량 ESS가 필요합니다.
이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 태양빛을 채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걸 지금 소비할 게 아니라면 다 사라지겠죠. 어디 저장을 못 하잖아요. 이 저장을 해놓는 장치가 바로 ESS. 풍력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전력을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잠그고 하는 역할을 이 ESS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S 관련주로 제가 SK 이터닉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주 얘는 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또 꼽혀 있나요? 지금 근데 추세는 좋죠. 애견케미칼 지금 대장주고, 메가터치도 요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요런 종목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핀 기술 확보하면서 CATL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준비 완료가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CATL이 지금 생산을 이미 한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메가터치가 오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아쉽거든요. 근데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추세적인 위치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딱 정고점 걸리는 자리에서 매물 소화했다라고 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보면은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 애견케미칼이 있었는데, 애견케미칼보다 먼저 오늘 특징적인 2차전지 관련주가 있어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종목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시장 예상 컨센을 넘어서는 실적을 내놨어요. 호실적, 호재죠. 근데 주가는 급락입니다. 이유가 실적이 흑자가 나온 이유가 미국 IRA법,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흑자가 나온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에 보조금 빼면 1분기가 적자라는 거예요. 보조금을 빼면 1분기가 적자다. 더군다나 2분기에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력 높은 ESS 통해서 수익성 보강한다는데 방금 전에 애견케미칼과 같은 내용이죠. 근데 결국 2차전지는요. ESS 시장은 앞으로 잠재성이 높은 거고, 지금 현재 돈을 벌려면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회복되기에는 아직 일목요연한 상황이고, 일목요연한 게 아니라 요원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조금이 영업이익 3,747억인데 영업이익 보조금이 4,57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830억, 사업적으로는 830억이 적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대내성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이거를 이제 핑계로 대면서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 선방했다라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안 좋은 성적을 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2차전지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시장이라거나 장래성이 없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2차전지는 결국에는 더 시장이 확대될 거고 커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가 문제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애견케미칼과 메가터치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2차전지도 신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차전지도 결국엔 신기술, 이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빛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극단적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신규 증설 없다. 지금 이 얘기까지 했어요. 이 얘기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증설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수 투자 외에는 확 줄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허리띠 졸라 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에 돈을 잘 못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맨다, 신규 증설 없다, 투자 없다라는 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제약적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의 기대 실적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하락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2차전지는 지금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서 2차전지는 원래는 올해 상반기는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실적 감소가 계속된 거고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올해 상반기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질 테니 모아가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도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서울옥션과 같은 종목이죠. 주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도했다라기보다는 하도 시장의 수급이 약하니까 그냥 개별 이슈에 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강세 흐름 보인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기사가 아주 크게 나왔죠. 바로 요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을 했어요. 이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선대위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뭐 국가인재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골목골목위원회 뭐 이렇게 많아요. 여러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K문화강국위원회입니다. 여기 수장에 이제 서울옥션의 유홍준 사회이사 이분이 선임이 됐다고 하면서 서울옥션이 관련주로 올랐는데 이건 뭐예요? 인맥이잖아요. 이건 인맥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맥주로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재청장을 지낸 분이네요. 문화재 쪽인가요? 네. 근데 이제 K 문화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화광국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툰 지원 사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 IP가 무한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P 사업으로 인해서 IP 사업자인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등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일전에 급등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우리도 수익을 받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 컨텐츠는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는 한계성이 있어요. 1000만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1200, 1400, 2000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00만 영화 나왔다가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1000만 영화 나왔다가 한동안 잠잠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영상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성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IP 사업자는 달라요. IP를 무한 생산하면서 이 IP가 드라마, 영화,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 계속 퍼져나갈 수 있고 그 퍼져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 웹툰 원작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메가히트를 기록한 게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메가히트작이 쭉쭉쭉 나오는 건 아니지만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영화는 영화만 되면 영화로 끝이잖아요. 이게 이 IP 사업자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웹툰 산업 육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K 컨텐츠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기다고 저는 보는데 선진국들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 문화도 돌고 돕니다. 원래 처음엔 어디였어요? 디즈니, 그 다음엔 일본, 그 다음은 성장하는 선진국이 성장하는 그 순서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지금 K 컨텐츠가 차지하는 이 전 세계의 문화적 요소에서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이제 미스터블루가 오늘 오전에 관심주였는데 매수기에 안 주더니 또 이렇게 갔는데요. 추세가 좋아요. 오늘 역시 뭐 똑같습니다. 밀렸어요. 윗꼬리 달고 쭉 밀렸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요일 장에서도 미스터블루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핑거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핑거스토리가 좀 더 약하죠. 지금 미스터블루를 대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들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근데 이제 신규주 중에서는 세크 그리고 우리가 매매했던 뭐 메가터치도 그렇고 옵트론텍 지금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옵트론텍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야 이스트에이드 시간에 이게 상한가 사실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스테이드 와 진카네요. 7% 이미 찍었네. 이스테이드가 가면 솔트룩스도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고요. 크라우드웍스 나와야 되고 이스트 소프트도 나와줘야 되죠. 근데 안 나오고 있는데 이스트 에이드만 가고 있네요. 아 이스타코구나. 이스트 소프트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니까 뭐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겠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왜 지금 꺼내냐면 지금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은 이거였습니다. 종목들의 등락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이 부담이었어요. 등락, 상승 속도가 아니죠. 등락이라는 건 올랐다가 내렸다가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급이 지금처럼 연휴 전에 약해져서 부진한 경우에는 등락 속도가 안 나와요. 빠른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승할 이슈, 명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휴 전에 수급이 약화된 이런 특징이 아니라면 상승할 이슈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슈가 지금 나와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약해진 수급 때문에 받쳐주는 효과가 없어서 등락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연휴 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연휴 이후였다면 원활한 상승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슈들 이게 연휴 이후에도 반복되면서 종목 장세 활발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간 나왔던 정책이나 종목별 이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K 컨텐츠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유지 중인 종목들도 오후장에는 많이 밀렸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컨텐츠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또는 피지컬 AI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다 정책으로 묶어서 보면서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해두는 겁니다. 왜? 앞으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이 될 거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책적인 이슈들을 부각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그에 맞춰서 오릅니다. 만약에 평소라고 하긴 그렇고 기존의 대선 때나 총선 때처럼 뭐 민주당 쪽은 진보 진영은 뭐 대북 관련주, 보수 진영은 뭐 원전 관련주 이렇게 선거 끝나면 다 정책 입안이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 쫙 밀리는 그런 특징을 보인 부분이 이제 정책주들의 또 특성이기도 했는데 이번 정책주는 달라요. 뭐 선거 끝난다고 AI 관련주가 끝납니까? AI 관련주는 선거 말고 다른 이슈들도 풍부해요. 컨텐츠 마찬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것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정책주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지금 정책주들이 기존의 주도 섹터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요 정책주들 흐름을 우리가 잘 흐름을 살피고 또 매수를 잘 해놓으면서 요 다음 구간에서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 생각보다 저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하락입니다. 물론 하락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등락이 빠르고 등락이 빠른 것은 이제 이슈는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반짝 상승 이후에 밀리는 종목들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 연휴 이후에 집중 관심 가져야 되겠고 과도한 지금 하락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과도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현상은요 항상 바로 반대의 경우를 불러옵니다. 과도하게 하락했으면 과도한 반등 또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요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휴 전 징검다리 끼인 일수인데 요날 금요일날 한번 이 정책주들 눌리는 종목들 잘 좀 담아보고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진 않을 거지만 분봉 눌림목을 좀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어려워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을 좀 내왔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변함없이 지금의 대응 전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금요일날 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장기간의 연휴 아주 보람차게 뿌듯하게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 거고요. 이 쉬는 기간에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푹 쉬고 금요일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의 그 길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금요일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